그렇겠네요. 오늘 이번에 2022년도 상반기에 그 제천시에 합격한 신영지 학생, 그리고 안성시에 합격한 이호준 학생이라고 그랬대요. 졸업생. 네? 먼저 그 합격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온 자리에 아무래도 후배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으면 후배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기록으로 이제 남는 거예요. 뭐 부담 없이 서로 궁금했던 거, 우리야 뭐 맨날 듣는 얘기지만 또 준비하는 학생들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진도를 한번 나가 봅시다. 첫 번째가 어떻게 이 학과를 찾았는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지원 동기를 우리 영지부터 간단하게 한번 답변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그 전에 중국어 학과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다시 이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언어가 좀 잘하고 못하고의 그런 개인적인 기준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크게 차이 나다 보니까 그런 걸 내가 극복할 만큼 언어를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다가 조금 방황을 하고 이제 자퇴하기로 결정을 해서 자퇴를 한 후에 이제 이제 아시는 분이 관련 과에 일하고 계셔서 지적직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알게 돼서 신구대학교 지적부동산과였어요. 그때 제가 지원할 때는요. 그래서 지원하게 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세명대학교 네. 거기도 아. 그 지적 관련 학과가 있던데 네. 굳이 성남까지 오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지적직 공무원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서요. 굳이 4년제를 다녀서 이렇게 다 4년까지 꽉 채워서 시험을 봐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냥 이왕 준비할 거 짧게 속성으로 배우고 취업 준비를 하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호준 졸업생.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저도 이 친구처럼 저도 타학과에서 자퇴를 하고 온 케이스라고 듭니다. 저는 원래 전자과를 나왔었는데 제가 1학년 수업을 듣다가 너무 재미가 없고 내가 이 길을 쭉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피 형식으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제가 무릎이 다쳐서 구청을 가게 되었는데 우연치 않게 지적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 분들이 지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적인 부분도 많이 시켜주시면서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적 공무원 같은 경우 자격 조건이 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해야지 시험 자격 조건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구대에서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막연히 좋을 거다만 생각을 하고 이제 학과에 들어왔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졸업할 때까지의 이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그리고 원래 생각했던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무래도 그 전에 다녔던 학교보다는 만족도가 훨씬 높았어요. 왜냐면 살짝 그냥 가볍게 그냥 한번 학교 생활을 해보자라는 그 마음이 때문이었는지 좀 부담감 없이 다녔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임원 활동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즐겁게 공부도 할 때는 하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호준 선생님.
예,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지적 산업 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우선 실기를 다 따놓고 1학기 때 휴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당시에는 좀 어렸기 때문에 금방 붙을 줄 알고 좀 오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그냥 경험상마 노량진에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지금 생각해 보면은 1, 2학년 때 전공이나 영어 같은 거를 차근차근 해놓은 다음에 추후에 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다음 제가 2학년을 졸업할 때는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자격증을 따신 거예요? 취득? 그 지적 산업기사 따는데 뭐 좀 어려움이 없었나요? 아, 네, 저는 아무래도 그 이제 동아리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가 딸 수 있는 자격증은 다 땄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첫 시작을 측량 기능사부터 시작해서요. 뭐 지적 기능사도 다 같이 모여서 공부, 그 교수님께서도 이제 특강 같은 것도 만들어 주셔서 그 덕분에 열심히 이제 좀 쉽게 네, 딸 수 있었고 2학년 때는 이제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돼서 네, 지적 산업기사랑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산업기사 그것도 네, 다 취득했어요. 천재인데. 네. 이호준 학생은. 저도 학교에서 제 장점이 저희 기자재실 보시면은 엄청 기계도 많고 그다음 교수님들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런 거에서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자격증 따셨어요? 저는 지적 산업기사랑 그다음에 지도 제작 기능사랑 그다음에 측지는 지금 실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질문이 이제 그 졸업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공무원을 원했던 것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마냥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위에서 그걸 뭐하러 하냐 힘들다 다른 거 해라 이런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걸 극복했는지 그리고 또 후배들한테 이런 알려줄 수 있는 뭐 비법이 있다면 그런 거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공부 방법 말고 첫 시작했을 때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지적직 공무원을 하려고 이과에 오긴 했는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를 알고 약간 그걸 살짝 부모님의 약간 그걸로 돌렸었거든요. 완전히 제 의지가 아닌 약간 부모님의 기대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음 시험부터는 그런 마음가짐을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마음을 잡고 하니까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딱 이 공부를 시작할 때 타인의 그런 기대나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의 기대나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자기 의지로 내가 이거를 진짜 하고 싶은지 할 거면 어떻게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그거를 잘 결정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호준이 한번. 네. 저는 우선 공부하면서 극복했던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원래 놀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공부할 때만 되면은 굉장히 우울하고 그다음에 이게 내 길이 맞나 많이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교 친구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난 다음에 서로의 고민을 들어보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한 번은 노는 휴식기를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법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학년 때는 영어가 부족한 친구는 영어를 많이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공 자격증 같은 경우 감안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우리 학생들 개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여기 이제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이제 그 공무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제 앉아 있는데 우리 저 김성률 학생 네. 자기소개하고. 네, 안녕하세요. 이번 22년도를 졸업하는 2학년 김성윤입니다. 저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제 공무원 못지않게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 공사는 엉덩이 싸움이라고 볼 만큼 공부량이 많은데 두 선배님께서는 공부하는 시간과 생활비를 또 벌어야 되는 시간을 어떻게 조율하셨는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뭐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 공부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지켰던 점은 규칙적인 생활은 꼭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또 어느 몇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정해진 공부 시간, 뭐 공부량 같은 걸 무조건 지키려고 했고요. 뭐 밥도 규칙적인 시간에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우선 저도 생활비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더라도 부모님한테 한번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의 경우 시간 같은 경우도 이 친구처럼 계획을 세우고 일정한 시간에는 어느 과목을 하고 어떤 것을 하고 밥을 언제 먹고 이런 거를 많이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계획이랑 단기 계획을 잡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구대 2학년 류지연입니다. 혹시 공부할 때 혼자 공부하다 보면 우울할 수도 있고 어딘가 갇힌 기분이 들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럴 때 스터디를 하셨는지 아니면 온전히 혼자 공부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제가 사실 혼자 공부한 게 아니라 그 제천에 무슨 학원이라 해야 되나 과외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거를 했거든요. 그거를 한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단기간에 뭔가 내가 원한 걸 이루려면 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인강보다는 그런 저는 현강이 맞다고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과 호흡을 맞추면서 뭐 따로 국어랑 영어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전공은 제가 스스로 알아서 했고 그 외에 그 개인적인 진도는 나가면서 모의고사도 저는 그러니까 이론 공부를 하면서 모의고사도 바로 시작했어요. 좀 약간 그런 감을 익히기 위해서. 네. 우선 스터디 유무를 여쭤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는 사람을 만나면은 무조건 술을 먹게 되고 그다음 놀게 되는 분위기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경우 온라인에 밴드 스터디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일정금을 걷어서 만약에 이 하루의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은 벌금을 내는 형식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면으로 만나지도 않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온라인 밴드 밴드 스터디. 거기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누가 체크한대? 네, 사진을 찍어서 내가 어느 정도 했다. 그다음에 뭐 단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자정에 문제로 올린 다음에 풀어서 올리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최예리입니다. 그 아까 사전에 그 좀 이야기 나눠 보았을 때 급하게 이제 서울시 공무원을 준비를 하다가 이제 지방직으로 급하게 틀으셨다고 하셨었는데 그럼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지방직 그 공부한 거는 짧은 시간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합격하신 비법이라고 해야 하나요? 약간 좀 그럼 나만의 노하우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 짧은 시간에 합격하기 위해서 나는 좀 남들이랑 다르게 이렇게 했다라는 뭐 그런 말씀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스스로 지금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서울시를 준비할 때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준비할 때 처음에는 인강으로 수학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수학을 인강으로 혼자 공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해는 수학학원을 다녔는데 아무래도 확실히 선생님과 이렇게 호흡하면서 하니까 그게 더 이해도 잘 되고 더 자극이 되더라고요, 공부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을 준비할 때는 왜냐면 제가 총 공부한 기간을 말씀드리면 3년인데 마지막 공부를 할 때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혼자서 인강으로는 절대 못 하겠다 싶어서 이제 제천에서 학원을 등록을 해서 이제 그분과 호흡을 하고 과목으로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국어나 영어를 공부할 때 제가 가감하게 좀 버릴 수 있는 부분은 약간 버리고 맞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맞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좀 집중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버릴 건 버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맞자는 식으로. 과목별 평점은 어땠어요? 점수는? 평점 이번에 받은 점수는 점수를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아무래도 제가 그 서울시 공부했던 그런 게 있어서요. 전공 측량은 하나 틀리고 전사는 3개인가? 네. 그러니까 95, 85 그리고 국어는 못 봤어요. 국어는 70 그리고 영어가 75인가? 네. 그리고 네. 그리고 한국사 85요. 근데 네, 인강 선생님 엄청 욕하시더라고요. 85는. 네. 평점이 네. 얼마 나온 거예요? 평점은 82점. 82점? 네, 네. 제천은 합격이 몇 점이었어요? 제천은 커트라인이 73점이었습니다. 네. 우수한 성적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호준이는 우선 비법 같은 경우는 저는 시험 4달 전에 실제 시험지 크기로 기출을 뽑아가지고 그다음 모의고사 식으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맞는 거랑 틀린 거로만 하지 말고 이걸 다 풀어 본 다음에 이게 왜 틀렸고 왜 이게 맞았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의 경우 한국사 전공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풀어서 국어랑 영어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과목별 점수는 어때요? 국어 영어는 생각이 안 나고요. 한국사는 100점이고요. 측량은 95, 그다음에 전사는 90입니다. 평점 얼마나 나오시나요? 평점이 81인가 82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82. 예. 그러면 안성은 몇 점 커트였어요? 제가 꼴등이어서
82가 80에 컷됐어요. 예. 올랄라. 아유, 진짜 다행이다. 더 질문 있어요? 그리고 요즘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 말이해서 공무원 월급이 매우 막 박봉이다 이러면서 공무원 할 바에는 막 그냥 알바 뛰고 말지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급 공무원 공부 갖고 막 이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사냐 막 시위도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공무원을 선택하시고 공무원 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사실 명예를 쫓은 것도 있었고요. 제가 좀 아르바이트 경험도 되게 많아요. 뭐 다른 뭐 그런 사기업에서도 막 되게 많이 해봤는데 그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느낀 게 나는 사기업이랑은 안 맞구나. 그래서 뭔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멋진 삶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무원이란 직업에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뭐저 결혼 상대방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아무래도 네, 그럴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네. 선생님은 예, 우선 처음 들어갈 때는 좀 급여가 짜긴 하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년, 20년 뒤 보면은 저희 공무원 조직도 보면은 다 옆피라미드 형식이거든요. 그럼 그만큼 정년도 많이 보장되고 거의 6급이나 7급 가게 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복지 포인트나 뭐 명절 보너스 그런 게 많아서 거기에는 좀 크게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와이프를 또 공무원 뭐 구하든지 그, LX 직원을 구하든지 네. 그러면 맞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예. 그죠? 우리 마지막으로 뭐 최초원 교수님도 뭐 좀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최초원 교수고요. 일단 두 분의 합격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입시라서 이제 23학년도 이제 신입생을 뽑고 있는 중인데 지금 우리 그 어쨌든 두 분 동무는 이제 성공한 선배님으로 후배들한테는 이제 비춰질 텐데 신입생 들어오는 그 후배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한마디씩만 좀 해주세요. 저는 약간 교수님들께서 들으시면 좀 살짝 안 좋아하실 말씀일 수도 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사실 그냥 자격증 딸 정도로만 공부를 하고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걸 저는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학교에서 뭐 글로벌 챌린지라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한 세 번째 갔어요. 아무튼 일본 갔다 오셨죠? 네네, 일본 다녀왔는데 저보다도 더 좋은 나라로도 가실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 그거 외의 것 뭐 해외 봉사나 이런 것도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그 시절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최초원 교수님은 왜 여길 들어와야 되느냐? 그 질문이에요. 네. 당황하는 친구들한테. 네. 아무래도 지적이라는 학문이 특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그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언어학과나 이런 거는 좀 대부분 다 어느 학교를 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네, 지적과가 그런 점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 공간 지적 공간정보학과 그 뭐 채택돼 가지고 됐나?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네, 국토교통부. 네, 네 맞아요. 예, 저는 저희 때는 그래도 저희도 많이 지원을 받긴 했지만 지금 저희 신무대 지적 공간 정보학과 같은 경우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저희가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뜨는 GIS나 드론 같은 경우 배울 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과는 GIS도 하고 드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황하는 친구들한테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원해보고 배워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화가 안 났는데 네? 그냥 한번 지원해보시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감 이제 하고 그냥 끝낼 건데요. 이제 사실 우리 합격을 해서 이렇게 찾아온 건데 사실 뭐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갈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이제 우리 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이제 이렇게 합격을 해서 학교를 찾아오고 또 이렇게 우리 후배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데서 뭐 그래도 생각나는 소감이 있을 것 같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서 뭐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뭔가 더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더 활발하게 좋은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리고 자부심? 네, 약간 자랑스럽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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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교수님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졸업을 하게 됐더라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했어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